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부양책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겠다고 전격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의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H-1B 비자 신청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인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뉴욕주 정부에 렌트 면제와 부동산세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일부 감염이 심한 지역에 인접한 곳까지 봉쇄 등 여러 단계의 금지 조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에 한인사회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머시 뷰티 LLC의 데이빗 정 CEO가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만 1,807명 늘어난 775만 7,536명, 사망자는 570명이 늘어 21만 6,42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181명이 늘어 50만 3,005명,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3만 3,341명, 뉴저지 확진자는 401명이 늘어나 21만 3,565명, 사망자는 5명이 늘어 16,2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민주당과 코로나19 대응 5차 경기부양책을 두고 수주째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추가 부양책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겠다고 전격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를 희생하고 자신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나의 대표단에게 대선 이후까지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자신이 승리하는 즉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낸시 펠로시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범죄율 높은 민주당 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2조 4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돈은 코로나19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1조 6천억 달러라는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지만 늘 그랬듯 그는 선의를 갖고 협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민주당과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5차 경기부양책을 수주째 협상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냈다며 공화당 의원들의 전적인 동의하에 국가를 희생하고 자신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의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학위 요건과 연봉 기준 등이 더 강화되면 H-1B 비자 신청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자 취득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8일부터 H-1B 비자 발급을 위한 학위 요건 및 연봉 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 기준은 지원자들의 학위 요건을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대학 학위를 소지하도록 강화하고 연봉 기준 및 계약 갱신 절차 등을 강화했습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기준에 따라 H-1B 비자 신청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치넬리 차관 및 패트릭 피젤라 노동부 차관은 이런 새 기준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젤라 차관은 미국의 이민법은 미국 노동자를 우선시해야 하지만 H-1B 기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조건이 불충분하다며 그 결과 미국 노동자들은 보수가 좋은 중산층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 이전부터 비자 발급을 강화해왔고 실제로 H-1B 비자 발급 거부 비율은 2016년 6.1%에서 2019년 15.1%로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새 기준에 따라 H-1B 비자 취득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삶의 터전이 되는 비즈니스 문을 닫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제한 조치로 수입은 급감했지만 렌트 부담이 상인들의 목을 죄고 있는데요.
한인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주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What do we want? When do we want it? 한인 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뉴욕주 정부의 렌트 면제와 부동산세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주 하원 론킴 의원, 주 상원 제시카 라모스 의원과 플러싱 상공회의소, 먹자골목 상인번영회, 뉴욕 네일협회, 뉴욕 코리아타운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 뉴욕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 시민참여센터 등 20여 개 한인 단체들이 퀸즈 머레일역 앞에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만 싸움이 아니고 다른 코미디랑 같이 손잡고 열심히 우리의 스몰 비즈니스를 꼭 살려야 되고 우리의 로컬 에코노미, 우리 경제를 빨리 풀어줘야지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멋지게 빨리 지금 주지사한테 딜리버하려고 그런 행사를 오늘 했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상업 주거용 세입자를 위해 올해 4월부터 8월 5개월간 렌트를 면제하는 입법 및 행정적 조치와 해당 조치가 있기 전까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세입자에 대한 퇴거 금지 및 퇴거 소송 제기 전면 중단, 랜드로드를 위한 부동산세 조정을 통해 5개월간 렌트 면제로 인한 부담 최소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는 금지하고 있지만 렌트 면제 등의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회견장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일부 타민족 단체도 함께했으며 주류 언론들도 함께 취재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뉴욕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일부 감염이 심한 지역에 인접한 곳에까지 봉쇄 등 여러 단계의 금지 조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가 올 봄과 여름에 걸쳐서 다시 경제를 재개해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심한 정도의 후퇴라는 평가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빠르면 금요일인 9일부터 일부 감염이 심한 지역과 인접한 곳에까지 봉쇄 등 여러 단계의 금지 조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적용될 봉쇄는 뉴욕 시내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 허드슨밸리 지역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와 락랜드 카운티, 서던티어 지역의 빙엄턴 카운티 등에서 실시됩니다. 지역에 따라 학교와 상가를 폐쇄하는 곳도 있고 위험 등급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여러 사람의 집합 금지령을 내리거나 레스토랑의 영업을 중지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유대 정교회 단체는 이번 조치가 모든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에게 너무 심한 충격이라면서 이를 해제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올바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봉쇄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9월 1일 이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1,600명이 발생했고 이는 8월에 7,4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어제 식품의약국은 그동안 백악관이 막으려고 노력해왔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기준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백신의 최종 접종 후 2개월 동안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관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건데요.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백신만을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혔습니다. 6일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기준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AP통신 등 언론은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성급하게 보급하는 것을 막고 백신 보급에 필요한 요건을 명백히 하려는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식품의약국이 부응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DA는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백신 제조회사들은 긴급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최종 접종 후 2개월 동안 부작용은 없는지 추적 관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백악관 관리들은 이 기준이 비이성적으로 코로나19의 빠른 보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극구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백신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 과학자들조차도 그 기한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FDA의 스티븐 한 전문위원은 우리의 안전규정이 백신의 안전성과 품질, 효능을 보장하는 과학적 근거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식품의약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지침이 너무 까다롭다고 비판하며 대선 전 백신 승인을 위해 속도를 내는 걸 더 어렵게 하고 단지 또 다른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비호감도가 6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감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37%, 바이든 후보가 50%였습니다. 선거 예측기관 538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비호감도가 60%에 달한다는 입소스와의 협력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0%는 트럼프 대통령을 불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응답자 52%가 매우 불호라고 답했고 어느 정도 불호가 8%였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조사 응답자 44%가 바이든 후보를 불호라고 평가했는데 매우 불호가 31%였고 어느 정도 불호가 13%였습니다. 호감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37%, 바이든 후보가 50%였습니다. 이날 조사에선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도 이뤄졌는데 가장 주목받은 의제는 코로나19로 응답자의 32%가 이를 1순위 의제로 꼽았습니다. 또 코로나19를 탑3 의제로 꼽은 응답자의 71%는 이 문제에 관해서 바이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보다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을 받은 의제는 경제였는데 경제를 탑3 의제로 꼽은 응답자 66%는 트럼프, 펜스 팀이 더 낫다고 답했습니다. 3순위 의제는 의료 서비스로 이를 탑3로 꼽은 응답자의 66%는 바이든 해리스 조를, 32%는 트럼프 펜스 조를 좋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제별 평가는 실제 응답자가 누구에게 투표할 의향인지 상관없이 이뤄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오늘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선거 전 단 한 차례 진행되는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은 잠시 후 9시부터 90분간 진행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오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TV 토론을 갖습니다. 선거 전 단 한 차례 진행되는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은 9시부터 90분간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백악관 인사들의 집단 감염 소식이 이어진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토론에 세계의 눈이 쏠린 상황입니다. AP통신은 특히 이번 토론은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역사상 최고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가장 가까운 인사들이 만나는 행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입 밖으로 내뱉기 불편한 사실이라면서도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다음 미 행정부를 이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수장을 맡고 있는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집중 포화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와 해리스 후보가 이번 TV 토론에서 과연 어떤 활약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됩니다. AP통신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유색인종, 젊은 층을 자극할 해리스 후보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한 질책과 방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 논란과 여성 권리 문제, 코로나19 방역과 대법관 지명자 승인 등 여러 칼자루를 손에 쥔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에 한인사회 기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파머시 뷰티 LLC의 데이빗 정 CEO가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에 한인사회의 기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일 파머시 뷰티 LLC의 데이빗 정 CEO는 뉴욕 한인회에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로써 뉴욕 한인회가 이끄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의 누적 후원 약정 총액은 63만 500달러가 됐습니다. 정 CEO는 유대인들의 경우 기부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뉴욕 한인회의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을 통해 한인 사회도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 한인회 찰수윤 회장으로부터 정부의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의 어려운 사연을 들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부와 나눔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후원 참여나 수혜 신청 문의는 뉴욕 한인회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술업계를 주도하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과 구글은 그동안 독점 의혹으로 하원의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하원은 16개월에 걸친 조사 내용을 반영한 보고서에서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반경쟁적인 독과점 행위를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6일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는 16개월에 걸친 조사 내용을 반영한 약 450페이지 분량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원은 이 보고서에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웹 검색,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쇼핑 등 분야에서 의심스럽고 해로운 수단에 의존해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사업 일부를 분할하거나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 인수를 막도록 하는 일련의 입법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사의 이득과 경쟁업체 저지를 위해 판매 데이터를 집계하고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내 베낀 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또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애플은 앱 판매에 수수료 30%를 부과해 많은 개발자가 소비자 가격을 올리거나 개발 투자를 줄여야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은 30억 명의 일상적인 사용자를 보유했지만 가짜뉴스와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가 만연했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사를 인수하는 전략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편 구글은 허가 없이 제3자의 정보를 빼내면서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11월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LA 카운티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대통령을 뽑을 수 없는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은 우드랜드 힐스 지역 주민 2,100여 명에게 대통령 기표란이 없는 잘못된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됐다며 사과했습니다. 우드랜드 힐스에 거주하는 크리스티 가르갈리스 씨는 자신과 남편 그리고 여동생에게 발송된 우편 투표용지에 대통령 기표란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새 투표용지 모두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4번째와 5번째 페이지가 2번 인쇄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국 측은 잘못된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 버리고 선거국에 전화해 새 투표용지를 받을 것을 조언했으며 이미 우편 투표를 마쳤다면 선거국에서는 도착한 이전 투표지를 무효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뉴욕에서도 잘못 인쇄된 부재자 투표용지가 10만 장 발송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부재자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혼란은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팬데믹으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들에게 다양한 생필품을 나눠주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데이비드 유 4지구 시의원, 한남체인, 민주평통 등이 주최한 제3회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생필품 나누기 행사엔 마스크와 쌀, 손 세정제 등이 포함된 생필품 500여 박스가 한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일깨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왔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봉사하는데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땀을 흘리시면서도.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위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제일 vulnerable, 제일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행사한다는 게 너무나 반갑고요. 한편 LA 한인상공회의소는 팬데믹이 본격화되던 지난 5월과 6월에도 한인 1,000명에게 생필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노스알링턴의 한 덤프스터에서 다량의 우편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일 버려진 우편물을 처음 발견한 세들부르크에 거주하는 하워드 딩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백 장의 우편 투표용지를 포함한 300파운드가량의 우편 묶음이 버려진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우편투표용지는 웨스트 오렌지로 배송돼야 할 우편들인 것으로 알려졌고 노스알링턴 경찰서는 연방우정국 감사원에 연락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차량 검사와 비운전자 신분증 등 각종 차량국 인허가 업무의 갱신 만기일이 오늘 11월 3일까지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 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차량국의 민원 업무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지난 3월부터 매달 이런 연장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오늘 11월 4일 행정부가 내린 틱톡의 미국 내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열 계획입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 소유의 동영상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이번 심리를 통해 11월 12일부터 틱톡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니콜스 판사는 지난 9월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미국 내 틱톡 신규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0 시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최강팀을 가리는 월드시리즈 티켓이 초스피드로 매진됐습니다. MLB 사무국은 각 구단의 재정적인 타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필드에서 열리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와 월드시리즈의 팬 입장을 일부 허용하기로 하고 6일 글로브 라이필드 전체 수용 인원의 약 29%에 해당하는 경기당 11,550장의 티켓을 오픈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프런트 오피스 스포츠에 따르면 월드시리즈 티켓은 판매 시작 약 9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고 밤늦게는 적은 양의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